네, 오늘은 그 의료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아무래도 증권 쪽이 사실 찍을 내용이 더 많은데,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는 비중에 대부분이 일단은 증권 쪽인데, 자료를 또 정리를 하고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서 본업인 직장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서 증권 쪽을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다루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오랜만에 한번 증권 관련된 것을 한번 영상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마. 그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 도착과 함께 첫 번째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문에서는 좀 우습게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게 구경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쇼를 했죠.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백신이 하나 둘씩 도착해서 접종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 연구와 이런 부분에 따른 의료 폐기물 발생으로 폐기물 관련주가 또 한번 묶여서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폐기물 관련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료는 가로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폐기물 업체가 의료 폐기물만 하는 전문 업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바이오라든지 의료, 뭐 방사능 관련 뭐 어떤 그 독극물, 그런 폐기물을 같이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주에 대표적으로는 코엔텍, KG ETS, 인선 ENT, Y엔텍, KC 콜트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화학 의료기기, 바이오 이쪽 관련된 폐기물 처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건설사의 어떤 계열사로 건설 폐기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폐기물 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G ETS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로를 치는 게 사실은 맞겠죠. KG ETS 같은 경우는 KG그룹, 큰 KG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아직 2020년도 최종 공시는, 재무제표 공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주요 사항을 점검을 해보면 2021년 2월 26일에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따른 공시를 했고, 2021년 2월 5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 공시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보면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그 사무사채 주식 교환에 따라서 53만 주에 대해서 장내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KG ETS 같은 경우는 KG그룹의 계열사로서 99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폐기물 처리 기업 비올리아의 투자로 설립된 뒤에 2010년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KG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2011년 시화산업단지에서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KG에너지와 합병하고 나서 KG ETS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2015년 한국환경에너지 흡수합병을 하고 2019년 KG CS에너지를 흡수합병합니다. 주요 업으로는, 사업으로는 화학물 제조 판매, 각종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수, 하수, 분뇨 수거 처리, 의약품 및 생약제제 제조 및 판매, 집단에너지 공급. 이 집단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폐열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증기를 회수하는 그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독물 판매 및 알선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바이오 중유 사업도 있는데 동식물성 유지로 혼합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시된 9월 기준 3분기 보고서에는 단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참고로만 보고 일단 단일 재무제표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단 단일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1136억에 영업이익 152억, 현금성 자산 74억에 단기 차입금 520억, 장기 차입금 196억의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G ETS의 경우는 주요 점검사항 두 번째를 보면 매출 또는 손익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이 부분인데,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아마 이게 거의 2020년 결산이 어느 정도 틀은 잡아졌을 겁니다. 아마 변동이 있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텐데,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감사를 끝내고 곧 이제 하나둘씩 그 2020년 최종 보고서를 공시를 할 겁니다. 보시면 그 매출액은 직전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직전 대비해서 4% 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아주 소폭 감소를 했는데 원가 절감을 했던지 뭐 그런 거죠 지금. 근데 KG 스틸이라는 종속기업 전환에 따라서 그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 현상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 KG 스틸을 관계기업으로 뒀다가 아마 종속기업으로 말 그대로 계열사 편입을 완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요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최종 단기순이익이 조금 망가졌지만 기업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훼손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면은 국내 계열사 간의 주식 소유 현황 요거를 보면은 KG ETS는 자기 주식 3.98%, 그리고 2대1리 35.92%, KG 써닝라이프 13.17%, 그리고 KG 제로인 7.27%, KG가 5.90%, KG 스틸이 50.81%였습니다. 여기서 KG 스틸 요게 자회사로 편입이 된 겁니다.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지분율을 봤을 때 20% 이하까지는 단기손익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손익 금융자산에는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단기매매 증권이 있죠. 근데 20% 초과부터 50% 이하까지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되면 지분법 이익을 따라서 지분율만큼 영업의 손익으로 그 손익에 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요 KG 스틸 같은 경우 자회사를 편입을 했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그 범주가 바뀝니다. 결국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되면 연결 재무제표 대상이 되고 그 손익을 그대로 각 계정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KG 스틸이 자회사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좀 망가졌지만 기업의 가치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현대라고 써놨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는 차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폐기물 처리주 관련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 한 차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미리 선점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염두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엔텍을 보겠습니다. 역시 의료에는 가로로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63년 폐기물 처분업으로 그 기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역시 2020년도 공시는 안 됐고요. 주요 사항 점검으로는 주당 510원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2월 25일 날. 그리고 E&I 홀딩스의 계열 회사입니다. 지분율이 59.29%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그린 에너지 홀딩스 계열사에서 장외 매도를 통해서 E&I 홀딩스로 넘어갔는데, E&I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ENF 사파이어 사무투자 합자 회사로서 투자 목적 SPC입니다. 스페셜 목적 컴퍼니죠. 특수 목적 회사죠.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주인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그 업체의 가치를 뻥튀기를 한 다음에 다른 기업에다가 또 넘기면서 차익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 그 헤지펀드나 투자회사, 사모펀드 이쪽에 그 주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린 에너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맥쿼리 코리아 오퍼튜니티스 사모펀드 사모투자 제3호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SPC죠.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사실상 투자를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컴퍼니의 여러 출자자들을 모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보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융 관련된 걸 정리할 때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율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또 회계 관련된 거 얘기를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코엔텍의 주된 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그리고 건설 폐기물 수집 환경 관련 에너지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기 결산 공시를 보면 개별 재무제표상 제 기억에 코엔텍은 연결 재무제표 대상은 아닙니다.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538억, 영업이익 236억, 당기순이익이 195억으로 전년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 계속 누워있죠. 누워있고 지금 61선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은 역배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면 여기를 바닥권으로 보시고 정배열로 조금씩 돌아설 때 투자를 잠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선 EMT입니다. 사실상 인선 EMT는 의료라는 말을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공시 내용을 보면 인선 EMT는 건설 폐기물, 자동차 재활용, 예를 들면 철 스크랩, 해체, 자동차 이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고품 중고 부품 판매 등 운반 처리 업체로 건설 및 제조기업인 IS동서의 계열사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IS동서도 유명하죠. 그 에일리넷들인가 그 브랜드 아파트를 하는데 서울권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권, 특히 이제 부산이나 뭐 이쪽에 경남 뭐 이쪽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이나 동탄 신도시라든지 김포 뭐 요런 쪽 신도시에서 아주 히트친 그 반도건설, 반도유보라의 반도건설의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인지 그 친동생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친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그 부분도 나중에 건설주 관련돼서 정리를 할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 폐기물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상 전혀 의약품이나 의료 폐기물, 유독물질, 화학, 바이오 이쪽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2020년 최종 보고서에 역시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고 3분기 9월 기준으로 공시를 보면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972억에 매출 총이익 418억, 판매비와 관리비가 74억으로 영업이익 343억으로 전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154억대 비 4억 좀 띄어야 되겠네요. 전년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154억이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개 회사의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계속사업 이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 공시 보면은 인선이엔티의 2월 24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 공시가 있었고 2월 24일 주총 소집결의, 2월 16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잠정 공시 있었고 2월 전년도 12월 16일 날 주주명부 폐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쫙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세 가지를 뽑았기 때문에 인선이엔티에 관련돼서 정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요 공시에 보면은 주요 원인의 매립사업 온기 반영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온기 반영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즘에 매립사업이 좀 좋아지고 있다, 요 얘기를 온기 반영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가 되면 물론 정부에서 맡고 있지만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 건축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택지지구에다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최근 매립 사업에 따른 온기 반영, 그렇게 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에 두 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파주 비엔알 그리고 영흥산업환경 요 두 개를 종속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을 45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공시 기준이고요. IS 동서가 인선이엔티의 지분을 45.08%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이엔티가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인데 인선기업, 인선모터스, 피규어랜드 이렇게 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S 동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열사로 조금씩 지분 투자를 이루어서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건설 폐기물 관련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이 아니기는 하지만 폐기물 관련주 투자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IS 동서가 건설주죠. 그리고 그 계열 회사랑 그리고 사업부에 그 도기 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변기, 세면대 이런 거 만드는 도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인선이엔티 같은 건설 폐기물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자도 활발하면서 투자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의료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 대표적으로 요 세 개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